연말을 맞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보호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미디어 행동 네트워크는 아시아인들에 대해 반복적인 비하 발언을 한 라디오 진행자의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뉴저지 곳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대의 출몰에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대규모 사면으로 인해 펜실베니아주의 전직 부패 판사가 감형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경 담당 차기 고위 인사인 톰 호머는 범죄자와 위험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이 유럽 방문 공식 일정 중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지사인 JYP USA가 미성년자 노동 착취와 정서적 신체적 폭행 혐의에 대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어제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만큼 사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국은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기 피해가 급증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스캠으로 잃은 금액은 1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0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기범들은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을 노리고 기프트 카드 사기, 상품 미배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입니다. 현금 결제 앱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시기가 사기범들에게는 황금기입니다. 사기 행각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가짜 택배 배송 알림 문자, 소셜미디어 광고, 설문조사 후 경품 제공 등이 있습니다. 사기 문자 발신자의 번호는 종종 필리핀 국가번호 플러스 63으로 시작하며 의심스러운 웹사이트 링크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주소 끝이 .com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링크로 연결되어 바이러스나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팝업 광고에서는 가짜 할인 정보나 선착순 기프트카드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코 진공청소기가 광고되지만 실제로는 가짜 사이트로 유도됩니다. 이들은 모두 사기이므로 클릭을 피해야 합니다. 연말 사기를 예방하려면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설문조사 링크도 피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나 회사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터무니없는 할인이나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할 경우 사이트와 고객 리뷰를 검색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송금받아야 하는 한인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의 환율이 폭등하자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인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1원 구전에 마감했고 환율은 한때 1,440원대까지 치솟는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원화를 달러로 송금받아야 하는 이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이들은 거액의 송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고학력 또는 전문직 영주권을 받아온 가족이 뉴저지로 이주온 한인 김모 씨는 이민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했습니다. 김 씨는 크레딧이 없어 초기엔 중고차 구매 등의 목돈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손해가 클 것 같아 꼭 필요한 금액만 송금해왔고 환율이 진정될 때까지 버텨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러 수입이 있는 한인들은 고환율 시대에 이득을 볼 방법을 찾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퀸즈와 뉴저지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영업하는 한국계 은행에는 환율 방향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을 앞둔 한인들은 미리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당국의 환율 방어로 인해 외환 보유액이 크게 줄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미디어 액션 네트워크 for Asian Americans는 지난 7개월 동안 아시안들에 대해 반복적인 비하 발언을 한 로스앤젤레스 KFI 라디오 진행자 빌 핸들의 정직을 요구하며 오늘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쇼에서 개고기 조롱으로 한인을 비하하고 한국인을 겨냥해 영어도 못하고 완전히 무례하다는 발언을 해 판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미디어 행동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한인 비하 발언을 한 라디오 진행자 빌 핸델의 정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미디어 행동 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 가이 아오키에 따르면 핸델은 10월 3일 동화책에 나오는 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한국어로 번역됐냐며 케첩은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 식용 이슈에 대해 한국을 비하하며 케첩을 뿌리는 핫도그에 비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도 미국 밖 국가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여전히 있다고 말하면서 특정 민족이나 나라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오키에 따르면 핸델은 말을 마친 후 중국과 한국이라는 단어를 작은 목소리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9월 16일 도널드 트럼프와 JD 벤스가 한 IT 이민자들이 애완동물을 먹는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개고기 수프 조리법이 한글과 중국어로만 돼 있고 IT인들의 개, 고양이 식용 조리법은 찾을 수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8월에도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이야기를 하던 중 한국인을 겨냥해 영어도 못하고 완전히 무례한 관광객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계 미국인 미디어 행동 네트워크는 핸델이 무급 정직되고 한국인과 중국인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지역사회 봉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뉴저지 곳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때를 지어 정찰을 하는 듯한 모습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이에 앤디 김 의원은 연방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저지 콜츠넥이 위치한 해군 무기 기지에서 최근 다수의 드론대가 상공에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11월 말부터 계속되었으며 드론들은 군사시설과 민감한 지역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기지 측은 드론 출몰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정부와 협력하여 보안 강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 비행이 목격된 지역은 뉴저지 북부 모리스와 서머셋 카운티를 포함해 주민들이 촬영하거나 신고한 영상들이 이어졌습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드론 관련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방 자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고 앤디 킴 상원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머피 주지사는 척 슈머 상원의원과 주요 정치인들에게도 법안을 통과시켜주거나 법 집행기관이 더 강력한 드론 탐지 및 저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드론 목격 사례가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외국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드론 활동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드론의 정체와 의도에 대해 답을 원하며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조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뉴저지 지역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드론 활동을 발견하면 지역 경찰에 신고하거나 뉴저지 국토안보 및 대비사무소를 통해 신고하도록 권장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대규모 사면으로 인해 펜실베니아주의 전직 부패 판사가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21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대가로 청소년들을 민영 구치 시설로 보내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11년 징역 17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어제 펜실베니아주 전직 부패 판사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감형됐습니다.
루저른 카운티 전직 판사 마이클 코너에는 21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대가로 청소년들을 민영 구치시설로 보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감형한 1,499명 중 1명에 해당했습니다. 72살의 코너에는 이른바 아동현금 스캔들에서 공갈 음모 혐의를 인정했고 2011년 징역 1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그는 코로나19 시기에 플로리다에서 가택 구금으로 석방됐습니다. 코너앤이 선고를 받을 당시 펜실베니아 중부지구 미국 검찰청은 이 사법 스캔들을 펜실베니아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묘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코너앤과 치아 바렐라가 민영 구치시설에 인원을 채우기 위해 2,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형량을 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스캔들 이후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수천 건의 청소년 형량을 무효화했습니다. 코너앤과 전직 판사 마크 치아바렐라가 주도한 음모의 일환으로 수감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어머니인 샌디 폰조는 그의 감형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미국 국경 담당 차기 고위 인사인 톰 허먼은 에릭 애덤 뉴욕시장과의 만남 후 뉴욕시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범죄자와 위험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미국의 국경 담당 차기 고위 인사인 톰 호만은 12월 12일 뉴욕시의 에릭 애덤스 시장과의 만남 후 뉴욕시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만은 이날 그레이시 맨션에서 애덤스 시장과의 만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애덤스 시장은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정치보다 우선시한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호만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이민 세관 단속극과 협력해 도시의 범죄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애덤스 시장은 범죄자들, 국가 안보 위협, 실종된 34만 명 이상의 아동들을 찾아 ICE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ICE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ICE가 위험 인물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이민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는 시민들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만은 또한 조지아 간호학과 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라일리의 살해범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는 불법 이민자로 뉴욕에서 아동 위협 혐의로 체포된 바 있었으나 ICE의 개입 없이 석방되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호만은 애덤스 시장과의 대화가 다른 시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뉴욕시는 이제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KBTV 뉴스 빌려맨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연방하원의장이 유럽 방문 공식 일정 중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위 및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연방하원의장이 공식 교류 행사차 유럽을 방문하던 중 병원에 입원했다고 펠로시 전 의장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언 크레이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2차 대전 격전지인 벌지 전투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의회 대표단과 함께 룩셈부르크를 방문하는 공식 일정 중 펠로시 전 의장이 부상을 당해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머리타 펠로시 전 의장은 현재 여전히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기억되는 벌지 전투에서 우리 군인들이 용감히 싸운 것을 기리는 나머지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라거는 또한 펠로시 전 의장은 우리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평화를 위해 기여한 룩셈부르크 국민들과 바스토뉴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 따르면 이번 대표단에는 18명의 하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제2차 세계대전 전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펠로시 전 의장의 구체적인 부상 부위 및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지사인 JYP USA가 미성년자 노동 착취와 정서적,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JYP 글로벌 걸그룹 VCHA의 멤버인 17세 KG는 LA 카운티 법원에 JYP USA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소송에는 KG는 고강도의 리허설을 견디도록 강요당한 후 어깨의 힘줄이 끊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고 적절한 치료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공연을 끝까지 끝내도록 강요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KG의 주급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500에 불과했지만 하루에 12시간이나 일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법에 의해 미성년자들은 등교일에는 최대 4시간, 등교하지 않는 날은 최대 8시간 일할 수 있고 일주일 전체 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KG의 변호인은 JYP USA에 대해 그녀가 견뎌내야 했던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지와 확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JYP USA는 지난 9일 입장문에서 KG의 거짓 주장과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팀과 팀의 다른 멤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VCHA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셜 뮤직그룹의 리퍼블릭 레코즈의 합작으로 탄생한 다국적 멤버들로 구성된 글로벌 걸그룹으로 지난 1월 데뷔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제 러구아리아 공항에서 이륙한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JFK 공항으로 비상 착륙했으며 부상자는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 1722편은 오후 7시 20분에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해 2시간 후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륙하고 롱아일랜드 해안을 조금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가 기체 엔진에 부딪혀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완전히 고장 나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오직 엔진 한 개에 의존한 채 JFK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해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창밖 풍경을 찍던 승객의 영상에서 새가 엔진과 부딪혀 불꽃이 튀는 장면이 우연히 포착됐습니다. 새와의 충돌 이후 승객들은 기내에서 공포에 떨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 승객은 이후 여러 번의 작은 폭발과 불꽃을 봤다며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승객들 또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 측은 아무런 인명피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으로 변경되었고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호텔 바우처를 제공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저지주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유치원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구축하는데 $2,200만 규모의 보조금이 사용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22개 학교 구역이 보조금을 받게 되며 보조금 금액은 $46,000에서 $700만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주지사 필 머피의 사무실에 따르면 이 자금은 주로 유치원 자리를 늘리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 저녁의 교실에 1,493개의 추가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보조금은 유치원 교실의 건설 및 재건, 유치원 프로그램의 전일제로의 확장, 새로운 유치원 프로그램 수용을 위한 교실 수용 공간 확장 및 추가 자리 보장에 쓰일 예정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성명에서 질 높은 유치원 교육은 아이의 인생 궤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전철과 통근 열차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시 전철 시스템이 사용하는 신호기 10개 중 7개가 100년이 넘었고 이로 인해 잦은 지연과 고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근 열차 중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교량은 지하 교량 504개 중 13%, 지상 교량 56개 중 19%, 터널 4개 중 75%가 불량이거나 한계에 직면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트로노스 열차의 경우 지하교량 181개 중 46%, 지상교량 313개 중 23%, 터널 9개 중 11%, 철도 레일의 39%가 불량이거나 한계에 직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는 모든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연간 23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데 무임승차 등의 이유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미 차세대 협의회가 11일 뉴저지 테너플라이 타운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정신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증거라며 잘못된 지도력 아래 외교, 안보, 경제의 기둥은 붕괴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국 선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테너플라이 마크 진아 시장과 데니얼 박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진아 시장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없이 아무도 계엄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어느 당도 계엄은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산타콘이 열리는 이번 주말 교통당국은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 메트로 노스와 롱아일랜드 철도 열차에서 32시간 동안 음주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주 금지는 토요일 오전 4시부터 시작돼 일요일 정오까지 계속됩니다. 이 금지는 모든 역 플랫폼과 열차 내부에도 적용됩니다. MTA는 특히 펜스테이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역에 경찰 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NJ 트랜짓도 또한 14일 하루 동안 버스, 라이트 트레일, 트레인 등에서 주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